자유란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들에게 새장 안에 있는 것도 자유고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도 자유지요.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68강입니다. 한자는 각 한자마다 뜻을 표현하는 핵심 보수와 보조가 되는 수단 보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세트 한자는 각 한자의 핵심 보수를 찾아서 연관된 한자들과 세트를 맞추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자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중심자로 사용될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지어 자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스스로 자자는 점주자와 눈목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점주자는 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또 눈목자는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는 눈의 위치는 스스로 정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 자신이 정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또는 자신의 힘으로라는 그런 뜻도 있죠. 눈의 주요 기능은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죠. 시선을 말합니다. 그 시선을 누가 정합니까? 나 스스로 정합니다. 스스로 자자는 눈의 위치는 스스로 정한다는 표현으로서 눈이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 자신이 정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이 어려운 글이라도 자꾸 뒤풀이하여 읽으면 그 뜻을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된다는 뜻으로서 뒤풀이하여 몇 번이고 읽게 되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그 핵심 단어를 모른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구원의 뜻도 모르고 그 책을 읽게 되면 아무리 읽어도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나서 그 책을 읽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00번까지 읽을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자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 숫자는 머리를 의미하죠.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숫자는 풀초변에 스스로 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은 명예로 해석되죠. 또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를 의미하고 자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숫자는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머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의 모양이 한 사람의 명예를 좌우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머리의 모양에 따라 한 사람의 명예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월경을 쓰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승한 것이죠. 또한 머리에 쓰는 모자를 보고도 그 사람의 명예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머리 숫자는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머리라는 표현으로서 머리의 모양이 한 사람의 명예를 좌우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심은 여우는 죽을 때 구름을 향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서 근본을 잊지 않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수도라고 할 때, 수석이라고 할 때도 머리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숨쉴 식자입니다. 숨쉴 식자는 숨을 쉬는 걸 말합니다. 호흡을 말하는 것이죠. 이 숨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 자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 심자는 마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숨쉴 식자는 스스로 마음에 왕래하는 것이 숨쉬는 것이다. 호흡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숨쉬는 상태에 따라 마음의 안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숨쉬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죠. 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숨쉴 식자는 스스로 마음에 왕래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설명하면서 숨쉬는 상태에 따라 마음의 안정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주야 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야 불식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매우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휴식이라고 할 때, 순식간이라고 할 때도 숨쉴 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쉴 개자입니다. 이 쉴 개자는 쉬다는 뜻도 있고 휴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쉴 개자는 해설자와 숨쉴 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숨쉴 식자는 두 번째 관련자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해설자는 혀를 의미하는 것이고 숨쉴 식자는 숨을 쉬다,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개자는 혀를 통해서 호흡하는 것이 휴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통해서 거친 호흡을 하면서 휴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숨이 차게 되고 호흡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무릎에 손을 올리고 거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휴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쉴 개자는 휴식을 말하는 것인데 혀를 통해서 호흡함으로써 휴식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입을 통한 거친 호흡으로 휴식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머물며 쉬도록 베풀어 놓은 곳을 휴게소라고 하죠. 이럴 때 술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냄새 취자입니다. 냄새 취자는 냄새를 의미하지요. 이 냄새 취자는 스스로 자자와 개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 자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견자는 개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냄새 취자는 개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냄새 맡는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는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지요.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냄새 취자입니다. 개가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는 이미 정평나 있습니다. 공항이나 범죄 현장 같은 곳에서 개들의 활약은 뛰어나지요.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마약을 채취하기도 하고 어떤 범죄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하죠. 이게 바로 개의 능력인 것이죠. 냄새 취자는 개가 스스로 잘하는 것은 냄새 맡는 것이라는 표현으로서 개는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상유취라는 말이 있죠. 구상유취는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는 뜻으로서 말과 하는 짓이 아직 유치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악취라고 할 때나 향취라고 할 때도 냄새 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를 사용하는 다섯 번째 관련자는 코비자입니다. 코비자는 코를 의미하지요. 이 코비자는 스스로 자자와 받전자와 받들 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 자기를 의미합니다. 또 받전자는 밭을 의미하고 삶의 터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받들 공자는 받들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코비자는 스스로 삶의 터전을 받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살 수 있도록 저절로 활력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코비자에서 삶의 터전은 우리의 몸인 것이죠. 우리 몸이 살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어디냐? 바로 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코비자입니다.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그 기관이 바로 코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코비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입이 인후과가 있죠. 병원 중에 입이 인후과가 있습니다. 귀나 코, 목구멍, 기관, 식도의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학의 한 분과가 입이 인후과입니다. 또 비액이라고 할 때, 비문이라 할 때도 코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액이란 콧물을 말하는 것이고 비문은 콧구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자자에 관련된 5개 한자와 셀프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내일을 결정하는 일이지요.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